자, 이번에는 표기상의 특징, 훈민정음의 표기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조사에 대한 사용이 있는데 조사를 선생님은 싹 다 정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격 조사,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사격 조사라든지 자, 중요한 조사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이어적기, 끊어적기, 팔종성법, 동국정운식, 그 다음에 조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표기 특징 정리표가 있어. 요 네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야. 딱 보면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어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현대국어에서는 요거를 말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요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소와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형태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과 이 말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발음대로 적었지만은 그래도 얘의 문법적인 특성들을 다 살려주고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미음이 어디로 적혀서 이 발음대로 이렇게 이어 적혔단 말이야. 이어 적었다 따라합니다. 연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현대국어처럼 이렇게 우리가 근대국어 넘어가면서는 또 보편적인 방식이 이제 끊어 읽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 적었단 말이야. 끊어 적게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분철.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신 같은 표기법이 있었어요.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어. 됐어? 이걸 거듭적기라고 해. 그럼 정리해보자. 이어적기가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되었어? 끊어 적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과도기 과정에서 한 번 더 적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말씀미.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합니다. 연철, 중철, 분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러한 방식대로 이렇게 발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는 방식도 이렇게 이어서 적었다. 자, 님을 이런 것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팔종성법 중요합니다. 별표 때려라. 자,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께서 팔종성 가족용법. 야, 우리가 초성이 있잖아. 자음. 그 다음에 중성이 있잖아. 중성이 밑에도 오고요. 오른쪽에도 올 수 있죠. 모음. 자, 그런데 마지막에 오는 것을 뭐라고 해? 종성이라고 하지. 근데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야. 총성을 그대로 땡겨왔어. 그를 가리키는 말이 뭐야? 종성, 부용, 소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글자를 몇 개로 제한했냐면 나중에 8개로 제한하셨단 말이야. 자, 8개면 좋게. 팔종성, 가족, 좋게 용법. 되겠어요?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법, 팔종성 표기법이 쓰였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글자는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은 적으시면 돼요. 됐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런데 이 이응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옛 이응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8개가 왔다. 선생님 다른 거 올 수 있나요? 자, 근데 옛날에는 요 사맞다라고 하는 통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보면은 이제 배울 거야. 사맞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맞다. 요게 뭐야? 치읓이지. 근데 이 치읓은 이 8개의 글자에 있니 없니 없어서 얘를 뭘로 표기했다? 요렇게 시옷으로 표기했다. 이것이 팔종성이고요. 이게 후대에 가게 되면은 7종성으로 변하게 된다.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국정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봐. 첫째, 1번 한자를 표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자를 표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다 써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통해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이딴 것들은 나중에 선택지를 뽑을 때만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자를 표기했을 때 자 봐봐. 세, 종, 어, 제, 훈,
민, 정, 음이야. 요 정도 한자를 읽을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럼 어떻게 읽어? 생종, 엉쟁, 혼민, 정흠. 이러고 있다는 말이야.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 이상한 말 했을 때 좀 느끼는 바가 없어요? 선생님 중국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자를 표기할 때에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끔 표기하려고 거짓된 종성과 거짓된 초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아주 쉽지요? 이게 바로 뭐야? 동국정은식 한자음. 전제 조건은 뭐야? 한자 표기할 때야. 자꾸 한글을 갖고 물어봐. 아니야. 한자 표기할 때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현했다. 봐봐봐. 새하고 종을 볼까? 얘는 원래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뭐야? 이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종성이 없는 글자야. 애시당초. 그럼 얘는 뭐야? 종성이 있는 글자야. 그럴 때 없는 글자를 뭘 해줘야 돼? 종성까지 넣어줘야 돼. 근데 종성까지 넣어줄 때에 어떻게 넣어줘? 거짓된 이응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15세기 국어에서는 잘 봐. 이 뻥카 이응은 그냥 이응을 넣어주는 거야. 받침에. 그러면 얘는 원래 있었던 이응이잖아. 종성이잖아. 이 경우에는 옛 이응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는 뻥카 이응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응을 넣어주고 원래 소리가 있었던 종이잖아. 이 이응은 옛 이응으로 적어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국정운식이 사용된 것을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쉥. 이것도 뭐야? 어잖아. 엉. 이것도 뭐야? 제자잖아. 지을 제자. 쨍. 훈은 아니에요. 훈은 원래 훈이라고 읽잖아. 그치? 민, 정. 얘도 뭐야? 원래 받침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옛 이응이 쓰인 거지. 음이잖아.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소리음이라고 하는 거야. 소리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초성에 원래 소리가 없는 음가란 말이야. 이 응은.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다 예리응을 적어줄까요? 아니야. 여기다가는 여린 히읗을 적어주는 거야. 초성에는. 그래서 초성 자리에 소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종성 자리에 소리가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뻥카 이응을 적어주면 되겠다. 되겠어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만 더. 많은 학교에서 이영보레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르치시더라고. 이영보레. 자, 한자가 이렇게 있어. 불자를 한번 적어볼까? 자, 불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불이 쓰이잖아. 자,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는 여기에다가 자, 뭐 입성식으로 발음을 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몰라도 돼요. 그냥 리을로 끝나는 한자 옆에는 뭘 집어넣어줘? 요 옆에다가 마치 병서처럼 여린 히읗을 넣어준다.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리을이 중국 말로는 입성에 가깝대. 근데 우리는 리을이 입성이 아니었잖아. 우리 입성 표현할 때 받침에 뭐 있다고 했어? 구두, 버, 서까지 있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을이 입성이 아닌데 입성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빨리 닿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린 히읗을 넣었다. 자, 그럼 동국정운식은 뭡니까? 일단은 한자여야 해. 초성 자리가 이응인 경우는 뭘 해줘야 돼? 여린 히읗을 넣어줘야 돼. 종성에 없는 경우는 뭘 만들어줘야 돼? 뻥카 이응을, 그냥 이응을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리을로 끝나는 한자는 뭘 넣어줘야 돼? 그 옆에다가 여린 히읗을 리을 옆에다가 받쳐줘야 돼. 됐습니까?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요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격조사야. 주격조사인데 주어 자리에 조사가 들어가잖아.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가 있잖아. 자, 그런데 이 가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이후에나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가는 빼고 이가 있다는 말이야. 자, 근데 이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 환경이. 자, 그냥 이 있죠. 이응이 있는 이야. 얘는 뭐야? 이응이 없는 이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가 있어요. 자, 구름이라고 하는 체언이 있어요. 구름. 요렇게 써볼게. 모음 조화가 지켜졌네. 그러면 이 뒤에다가는
이인지 요게 헷갈린다는 말이야. 왜 헷갈리느냐? 그때 당시에는 요게 이어 적혔어. 이어 적혔기 때문에 이가 오든 결과값은 뭐가 돼? 미가 되었단 말이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쓰인 조사는 무엇이다? 바로 이 이응이 있는 이가 된다. 왜 그렇게 써? 얘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말이 아무리 이어 적혔어도 이렇게 이어 적혔어도 얘의 원래의 형태를 이해한다면 너는 구름이잖아. 너는 자음으로 끝났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응이 있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쓰였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쉬워요. 자, 모음이야. 근데 얘는 제로격이야. 제로격은 뭐야? 그 자리에 주격조사가 사용은 됐는데 표기는 되지 않았어. 이게 이 제로격이란 말이야. 자, 굉장히 쉬운데요. 자, 얘는 이 이는 모음 뒤에 쓰였대. 자, 그럼 모음을 볼까요? 이렇게 됐어. 얘 뭐야? 뭐 뷰라고 했는데 붙여야 붙여. 되겠지? 자, 얘는 뭐야? 이 모음으로 끝났니? 자, 이 모음이 아니죠. 자음으로 끝났니? 자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다. 이 뒤에 이가 오는 것이야. 그래서 얘를 합쳐서 어떻게 쓰는 거야? 부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지. 자, 이 밑에 볼까요? 불휘야, 불휘. 뿌리란 뜻이거든요. 불휘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얘와 얘가 뭐가 됐어? 합용이 되었지. 합용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얘는 뭘로 끝나? 2로 끝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2로 끝나는 모음 뒤에는 뭐가 와요? 주격조사가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불휘, 깊은 남간 할 때 뿌리 없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주격조사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건 뭐야?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 다음에 모음이라면 뭐야? 이 모음으로 끝났냐? 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근데 이때는요, 반모음도 있기 때문에 반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쉬워서 그냥 한번 해볼게. 을과 르이 있어. 자, 현대 국어에서도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을이 있고 르이 있지요. 그러면 을과 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앞말이 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을르를 쓴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를 더 구분해 주는 게 뭡니까? 아래 아가 있는 을이 있고 의가 있는 을이 있고 아래 아가 있는 르이 있고 의가 있는 르이 있다는 말이야. 이거 뭡니까? 그렇지. 앞말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걸 해야 되냐? 볼까요? 밥을이야. 밥을 보시면은 앞에 자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을이 와야 되는 것이고 밥의 아가 뭐야? 양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래 아에 을을 넣어줘야 돼. 재미없다 야. 자, 그 다음에 르를 볼까? 너를. 자, 너에다가 르이 붙었죠? 왜? 받침이 없으니까 르이 왔고요. 너가 뭐야?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에 르이 왔다. 되냐?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를 대신에 쓰이기도 했다. 뭐야? 머리야, 머리. 머리를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줄임말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는 목적격 조사 리을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얘들아, 학교에서 제일 사랑하는 조사는 관형격 조사야. 일단은 관형격 조사가 뭡니까? 현대 문법 하나만 더 해볼까요? 관형어죠, 관형어. 자, 관형어가 뒤에 있는 체언을 보통 꾸민단 말이야. 나의 집. 나의 집. 집은 집인데 나의 집이야. 나의가 집을 꾸미지. 되겠어? 그러면은 이 인칭대명사 뒤에 사용되어 있는 요 조사를 가리켜 뭐라고 해?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의와 시옷으로 구분이 돼. 의와 시옷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묶어보자. 딱 봐도 뭐야? 관형격 조사는 의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시작을 뭘로 시작해? 양성으로 시작하고 음성으로 시작한다. 아하. 그러니까는 얘와 얘의 기능은 같은데 그리고 원래 형태도 같은데 얘는 양성 모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얘는 음성 모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러한 형태로 지금 발현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되겠어? 자, 그런데
평칭의 유적명사야. 함께 씹으려 보자. 평칭의 유적명사. 한 번 더. 평칭의 유적명사. 그럼 평칭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야? 존칭. 되겠어? 그 다음에 유적명사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야? 무적명사. 근데 아직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유적명사가 뭐고 무적명사가 뭐예요? 무식한 놈들. 유적명사, 유적란. 무적명사, 무적란. 야, 그러니까 유적란을 품고 있으면 뭐야? 닭이 나오지. 뼈가리가 나오지. 무적명사를 아무리 품어봐라. 뭐야 이거? 생명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과 동물 정도는 그냥 유적명사로 보자. 자, 이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식물은 식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뭐 어떤 애들은 뭐 머리, 뭐 팔다리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그런 건 어려운 질문은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여기서 평칭이 유적명사가 되는 것이야. 되겠어요? 그럼 평칭의 유적명사 뭐 있어? 사슴. 됐지? 사슴을 높일 필요 없잖아. 평칭. 살아있잖아. 유적명사. 그런데 얘는 뭐야? 양성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사슴에 요게 와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어 적어줄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거북이잖아. 거북. 그러니까 거북도 뭐가 되겠어? 북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 의가 와야 돼. 자, 그런데 골 때린 것은 뭐냐면은 이 시옷이야. 이 시옷은 무적명사 또는 높임의 유적명사래. 되겠어? 그러니까 무적명사는 뭐야? 생명력이 없는. 자, 뭐야?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 나란 말씀이 나라야, 나라. 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나라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형격 조사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라를 높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요. 그리고 얘는 살아있니 죽었니? 얘는 무적명사지요. 유적명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 이렇게 시옷을 집어넣고 너는 관형격 조사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 바로 이거야. 부처님이야. 부처님. 부티어. 이렇게 된 거야. 부처님 높일까 낮출까? 당연히 높여드려야 되겠지요.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 다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원래는 유적명사기 때문에 여기다 의가 와야 되겠지요. 의가 와야 되는데 얘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시옷을 넣어준단 말이야. 얘들아, 설명을 듣고 보면은 너무 쉬워.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서 어려울 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국정운식,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가장 시험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기준 외워주시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얄팍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의 단어들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안녕.